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 개념 정리편 삼각함수 단원, 그 중에서도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떨 때 사인 법칙이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적용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서 어떨 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하는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삼각형에서의 변과 각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삼각형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삼각형은 변 3개와 각 3개죠. A, B, C라고 하는 각이 3개가 주어질 거고요. 보통 각이 주어지면 이건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는데요. 그 각에 마주보는 변이에요. 이 마주보는 변을 스몰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보통은 각은 대문자로 표현할 거고요.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각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B, 스몰 b라고 이렇게 약속할 거고요. 각 C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에 필요한 정보는 각 3개와 변 3개 A, B, C와 A, B, C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의 6요소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6개의 정보가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적당하게 3개가 주어질 거예요. 이 6개 중에 3개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요소들을 찾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사인 법칙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필요합니다. 항상 삼각형이 주어지면 그 삼각형 꼭지점 각 3개를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가 존재해요. 무조건. 요 A, B, C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하고요. 그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접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B, C 라고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이 있어요. 외접원의 중심을 아우터라고 해서 O를 쓸 건데 요 O가 주어졌을 때 요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라지 R이라고 이렇게 둘 겁니다. 외접원 반지름을 라지 R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요런 성질이 만족한다더라 라고 합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고 사인 C분의 C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 값이 누구로 같냐면 2R로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여기에서의 R은 외접원의 반지름 2배 하니까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더라. 그래서 각에 대한 사인 값과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 이것분의 이거, 사인 이것분의 이거, 사인 이것분의 이것 값이 항상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값이 외접원의 지름 2R과 같다더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식을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공식 캡처 노트 보고 갈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사인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은 각이 90도보다 작을 때, 90도일 때, 클 때로 3개로 나눠서 증명을 해요. 첫 번째, 각 A가 90도보다 작을 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0도보다 작으면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찍혀요. 여기가 각 A, B, C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A, B, C라고 주어지고요.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 여기 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어떤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거냐면 요 각 B에서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호가 있어요. 요 호가 있으면 그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요각과 요각은 어떠냐면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의 성질에서 배웠어요. 제가 이 자막으로 싹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각과 여기각이 어떠냐면 같아요. 외접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각이 A면 저 각과 똑같은 게 여기야 라고 해서 이 각을 A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원주각의 중심을 지나는 요 직선이 있으면 이 반원이거든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되니까 여기 각이 몇 도냐면 90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알려줄 수 있어요. 요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고 제가 자막으로 지금 샥 띄울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 파트가 이해되셔야지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되니까 여기 보조선을 그은 거예요. 중심을 지나게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만 삼각형을 떼우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A인 거예요. 원래 A는 이거지만 똑같은 각이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90도다더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각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여기가 A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얼마가 되냐면 2R입니다 라고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사인의 정의, 사인 A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2R분의 A예요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났더니 제가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A분의 사인 A 값이 2R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인 A분의 A는 2R. 같은 방법으로 B, C도 똑같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증명하면 다 같아져요. 누구로? 2R과 같아진다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90도보다 작을 때의 증명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각 A가 90도일 수 있죠. 각 A가 90도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0도이면 걔가 어떻게 지나냐면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여기가 90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각 A, 각 B, 여기가 각 C. 아예 90도인 순간이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 변의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가 마주보니까 B, 요 변의 길이가 C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각 자체가 사인 90도잖아요. 그죠? 사인 90도니까 여기서 바로 쓸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90도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A랑 A임과 동시에 요 값이 누구냐면 이 R과 같은 거예요. 왜냐면 외접원의 지름 자체니까. 그래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요 식은 90도면 A 자체가 2R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왜냐면 여기 지름이니까 요 A 값 자체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사인 A는 사인 90도와 같잖아요. 근데 사인 90도는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 요 값 자체에서 어차피 사인 A 자체가 1이니까 얘를 사인 A분의 A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1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값이 누구냐면 2R입니다 라고 해서 똑같이 증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A가 2R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순서를 제가 바꿔드렸네요. 여기 어서 아마 이상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인 A분의 A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얘를 여기로 내리고 얘를 일로 올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파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값이 사인 A분의 A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얘가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기니까.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진다더라. 두 번째 90도일 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좀 옆으로 올게요. 공간이 모자라서. 세 번째는 각 A가 90도보다 클 때예요. 각 A가 90도보다 크면 둔각 삼각형인 거고 둔각 삼각형의 외접원은 중심이 삼각형의 밖에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은 요쪽에 만들어져요.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 아우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90도보다 클 때는. 그리고 나면 여기서도 보조선을 그을 건데요. 이 각 A에 대한 사인 값을 찾아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어떻게 그을 거냐면 요 아래쪽으로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지름을 통과하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각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A가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A'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면 이 A각과 이 A'은 어때요?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A와 A'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공통의 호에 대해서만 각이 같은 건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써야 돼요.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쓰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있는데 이 두 각의 합이 몇 도냐면 180도예요. 제가 칠판에다가는 안 쓸게요. 대신에 제가 캡처 자막으로 이렇게 싹 띄워드릴게요. 내접 사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냐면 180도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A와 A'의 사이는 이거예요. 각 A 더하기 각 A'은 180도입니다. 라고 하는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각 A'이라는 식은 180도에서 각 A를 뺀 거죠. 이렇게 뺀 거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외접원의 지름을 통과했으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90도입니다. 라고 만들어질 거고 요 직각삼각형만 아래로 이렇게 떼우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A'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쓸 거냐면 이제 여기 값이 외접원의 지름이잖아요. 이 값이 얼마냐면 2R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이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도 A입니다. 라고 만들어지겠죠? 요 삼각형, 제가 지금 요거 옮긴 요 삼각형만 아래로 떼온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A가 아니라 A'을 구할 수가 있죠. 사인 A'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가 원하는 건 사인 A잖아요. 근데 사인 A-잖아. 이건 의미가 없어. 다시 돌려줘야 돼. 어디 쓸 거냐면 각 A-는 뭐랑 같다? 180도 빼기 각 A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식을 변형하면 사인 A 다시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180도 빼기 A가 2R분의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180에서 A를 뺀 거를. 그리고 앞에서 배웠어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다? 각변환 공식.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쭉 달려왔잖아요. 앞에 강의에서 알려줬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자막에 올릴게요.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사인 A가 2R분의 A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 식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위로 바꿀게요. 요거 바꾸면 얘를 이쪽으로 올리고 얘를 이쪽으로 내리니까
사인 A분의 A 값이 얼마예요? 2R입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사인 A분의 A는 2R, 사인 A분의 A는 2R. 공식이 예각이든 90도든 90도보다 클 때든 어때요? 항상 일정하다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을 그냥 적용만 하는 걸 겁니다. 네, 증명 과정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사인 법칙이 그 식을 약간 변형해갖고 문제에 따라 적용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딱 머릿속으로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사인 법칙은 각과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같다더라. 이게 누구로 같다더라? 외접원의 지름 2R과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사인 법칙이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식을 변형하면 제가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인 A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되죠. 그래서 A 값은 2R 사인 A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B의 길이는 2R 사인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C의 길이는 2R 사인 C입니다 라고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변의 길이를 찾을 때, 외접원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사인 A를 주인공으로 할 거예요. 사인 A를 주인공으로 하면 여기 식에서 사인 A분의 A 값이 2R에서 역수를 씌울게요. 역수를 취하면 A분의 사인 A는 얼마랑 같은 거예요? 2R분의 1과 같은 거고, 그러면 요 식을 바꾸면 사인 A는 누가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2R분의 A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같은 방법대로 사인 B는 2R분의 변의 길이 B라고 나올 거고요. 사인 C의 값은 2R분의 C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형 공식. 사실 공식이랄 것도 없어요. 요 식을 그냥 뭐 한 거예요? 주인공만 바꾼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의 길이는 꼴로, 사인 A는 꼴로 바꿔줄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해요. 여기 값 보시면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가, 그럼 요걸 볼게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누가 되냐면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2R 같잖아요. 양변에다가 2R을 곱해버리면 이 값은 누가 되냐면 A 대 B 대 C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건 중요하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의 길이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의미하는 건 세 각의 사인 값의 비는 세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다시, 세 변의 길이의 비는 세 각의 사인 값의 비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 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네, 여기 식에서 이제 변형이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를 주인공을 바꿔가지고 요 식을 얻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인 법칙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식을 배웠고 그 다음 그 값을 증명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에서는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쓸까요? 사인 법칙 공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각 두 개, 변 두 개, B가 같다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얘가 주어졌을 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두 변의 길이와요.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이때 사인 법칙을 쓰는데요. 이때 두 변과 한 각이 그 각이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끼인 각이 아닐 때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고 두 변이 주어진 거예요. A, B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각이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두 변과 각이 주어졌는데 끼인 각이라고 하는 건 두 변 사이에 있는 이 각을 끼인 각이라고 해요. 만약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은데 지금 누가 주어졌냐면 사인 A 주어졌죠. 그 다음에 A 주어졌죠. B 주어졌죠. 그럼 누구 찾을 수 있어요? B에 대한 사인 값. 어디냐면 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값이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서로 마주보는 이거의 비율과 마주보는 이거의 비율이 어떻다? 같다더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다. 그래서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당연히 여기 자꾸 뭐가 만들어져요?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많이 나오잖아요. R이 주어져. 문제를 풀다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다. 주어지면 사인 법칙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인 경우에 모의고사 지금 3월, 4월 두 번 봤잖아요. 요 사인 법칙 쓰는 게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외접원 반지름 사인 법칙 고민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변이 주어지거나 또는 세 각에 B가 주어져요. B가 주어져.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랑 같다? A 대 B 대 C와 같다더라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그냥 간단한 지식을 물을 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대 3대 5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A 대 B 대 C도 2대 3대 5인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길이가 살짝 달라져야겠죠. 그죠? 어떻게 그려져요? 각이 좀 커져야 되나요? 이게 2, 3, 5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2, 3, 5라고 이렇게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변의 길이가 2, 3, 5가 아니에요. 비율이에요. 왜냐면 닮음인 삼각형은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같은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B가 주어지면 사인 법칙이구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얘는 지금껏 설명 안 했는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데 외접원 R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넓이를 구할 건데 삼각형의 넓이 S는 누구냐면 4R분의 AB, C다더라 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증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차라리 외우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두 변과 사이값. 여기 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A, B,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각 A, 여기가 각 B, 여기가 각 C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세타가 여기서는 각 C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인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C는 뭐라고 쓸 수 있었죠? 사인 C는 2R분의 C였던 거. 이제 공식 외워지시나요? 요 값이 같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S는 2분의 1 AB에 2R분의 C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인 C 대신에. 그러면 정리하면 4R분의 세변의 길이의 곱 AB, C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바로 다음은 아니겠지만 다음번 영상에서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아마 모의고사에서 넓이 관련된 식을 세우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한번 정리해서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까지 제가 증명을 했고요. 보통은 사인 법칙은 요 네 가지 경우가 주어졌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캡처 노트 보고 갈게요. 네, 요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강의 자체가 개념 설명 강의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짧게 끊어서 노트식으로 알려드리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집에 있는 사인 법칙 내용을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네?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그 문제를 댓글에다가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 제가 그 풀이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코사인 법칙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 여기 증명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또 뒷부분 코사인 안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은 사인 법칙이 뭐다? 사인 법칙 공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어떨 때 사용한다? 증명 과정은 그냥 추가로 이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코사인 법칙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